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올림픽 금메달을 맞은 사람이 시력이 0.1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게임도 아니고 양궁이요. 감으로 한다는 거야. 느낌을 한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뭐 인간의 위대한 능력은 느낌입니다. 자, 동호는 제가 보면 이게 좀 놀라운 자료죠. 요건 잠깐 써. 내가 오늘은 좀 우리 이거는 뭐예요? 시청자를 위해 갖고 좀 제가 모았던 자료 한두 이나스라는 사람이 쓰는 책에 Eye of Vertex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지금 저 뭐예요? 새가 자, 이게 물고기한테 뭐 주는 거예요? 새가 건붕어한테 벌레를 먹이는 과정입니다. 먹인다고요? 네. 자기 새끼도 아닌데? 네. 이 책이 어떻게 설명됐냐면 이게 뒤에 숲이잖아요. 예. 숲에 새 둥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는 뒤에 있는데. 네, 아니 자기 새끼들은 아마 없어진 거야. 뱀이 잡은 문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잔뜩 입에 벌레를 먹고 왔어요. 예. 왔는데 새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야가 막 날아가 두리번거리다가 봤더니 강가에 봤더니 건붕어가 버럭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건붕어의 노란 주둥이가 자기 새끼 주둥이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걸 동물학에서 뭐라 하냐면 픽스드 액션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른 버전을 이야기 드릴까요? 예. 자, 혹시 이런 거 보셨죠? 있죠? 이런 유명한 사진 찾아보세요. 할아버지 한 명이 장화를 신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 오리가 쫄쫄 따라오는 그림 보신 적 있죠? 사진. 네네네. 오리가 자기. 이게 노렌츠입니다. 유명한. 이걸로서 동물학에서 아마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오리 입장에서는 뭐 오리일 겁니다. 어떻게 되나 하면 노렌츠가 어떻게 했냐면 이 오리알을 야생 오리알을 갖고 와 부화를 시켰어요. 예. 부화를 시켰을 때 자기가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딱 부화됐을 때 야가 원래 어미새가 있으면 어미를 따라가는데 네. 옆에 있을 때 이렇게 부화된 새가 봤을 때 장화밖에 안 보였잖아요. 네. 장화가 가면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야. 야가. 장화를 보고.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노란 주둥이만 보면 노랗고 동그란 거 보면 새끼인 줄 알고. 자기 새끼 입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해도 그렇게 다를 줄 아느냐. 우리 인간도요? 거의 상당한 부분이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자, 뭐 예를 들면 경영학에서 그 이야기죠. 내가 희미하게 기억하는데 그 옛날에 그 마차 속도가는 영국의 그 경영학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 패턴을 안 바꾸는 거. 옛날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울게요. 예, 경영학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예. 현대 사회에 이루어지는 그 길 폭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 도로 폭도 옛날에 마차가 다니던 길. 그러니까 차폭이죠, 차폭. 예, 바퀴 사이에 그 폭도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마차의 폭이었다고. 예. 약간 그런 것도 이런 게 되는 그런 거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그 꿈꾸는 기계의 진화에 나오는 그림인데 보시면 상어, 퓨마, 사람이 분노한 표정입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You are in the fish라는 책에서도 그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상어가 있다 합시다. 상어의 이 아가미를 움직이는 이 근육이 예를 들면 5번, 7번, 10번. 요런 근육은요,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있으니까 신경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번 신경, 7번 신경, 요런 것들은 7번이 안면신경입니다. 요게 3차 신경이고, 요게 미주신경입니다. 요거는 그 2억 년 동안 그대로 안 바뀌고, 상어의 아가미 떡궁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을 트리거하는 그 신경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까지도 그 순수까지 안 바뀌고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미소는 물고기 아가미 떡궁을 여닫는 그쪽 신경에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미소 지을 때 저 물고기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이게 You are in the fish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몸속에 거의 대부분은 물고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영장류가 아니고? 물론 다 연결돼 있죠. 네. 그 많은 과정이 있는데. 네. 예. 이제 그런 것들. 이 분노라는 게, 자, 우리 브레인을 안쪽을 그리면 뒤에 좀 더 그려줄 건데, 간단히 그리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 이겁니다. 이쪽에 이쪽에 이제 브레인이 이렇게 좌우방구를 벌리면, 간단히 그리면 이쪽에 굉장히 큰 영역이 뭐냐면, 미디알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할당된 이유가 뭐냐면 이 영역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페인을
고통, 예. 통증, 고통,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 자,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통증, 고통, 고뇌 이렇게 진화되어 오는 겁니다. 이 네. 범위가 통증이 아주 직접적이고 딱 부위가 있잖아요. 네.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확산돼 가면 이만한 영역으로 되는 게 고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확산돼가 하나의 거의 뭐 종교로 성화된 게 바로 불교잖아요. 고뇌. 이렇게 확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뿌리는 통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류가 우리 브레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브레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이 통증은 이제 구체적으로 감각이거든요. 네. 통각인데 이게 어디 처리냐면 자, 우리 통증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세 가지로 처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뭐라 하냐면 회피예요, 회피. 피하면 돼요. 뭐, 네, 안 보면 돼. 예. 예, 예. 기분 나쁜 거 안 보면 돼. 네. 예. 근데 회피하면 뭘 갖고 오느냐면 회피하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뭐가 남냐? 회피하면 두려움이 남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 공포란 감정은 회피해서 출현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회피해버리잖아요. 회피하면 자유로워지느냐? 아니죠. 회피하면 목숨은 건졌지만 뭐가 남죠? 두려움이 남죠. 그 대상도 남아있고. 남아있죠. 오랫동안 괴롭죠. 그 예. 두려운 대상이 남죠. 그럼 두려운 대상 어떻게 극복해야죠? 눈을 마주보고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밟아 죽여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피하잖아. 아, 회피하면 뭐가 남냐면 두려움이 남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안 되면 뭐죠? 보세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 없애버려야 돼요. 좋네요, 이거. 좋죠. 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죠. 힘은 언제 나오죠? 힘이 인류가 갖는 가장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분노에서 나와요. 분노랑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 이제 분노의 뿌리를 알겠죠? 분노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분노라 그러잖아요.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분노할 때.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통증, 두려움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강한 피지컬한 힘이 됩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네. 놀랍죠? 자, 그럼 세 번째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근데 네. 피하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 네. 두려움을 계속 평생 떨어야 돼.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결투라는 게 네. 중세부터 시작했고, 결투라는 게 근세까지 있잖아요. 경제학 갔었으니까 해밀턴, 예. 미국의 그 연방주의자 해밀턴이 어떻게 죽어요? 그 안에 결투에 죽잖아요. 해밀턴이 해봤자 건대 들어왔잖아요. 그때까지 결투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결투를 왜 이 인류가 이걸 서양에서 결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결투가 왜 그렇게 뿌리 깊는가를 찾아보면 결투를 안 하면 내가 회피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 평생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뭔가 그 당시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려요. 그래서 회피와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결투였던 결투죠. 거네요. 야. 자, 그걸 처리하는 게 여기 있다는 거 안쪽에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좀 회피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안 되면 수용해야 돼요. 수용. 즐겨라 이거 아닙니까? 수용. 근데 즐기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험악한 상황, 이 보기 싫은 이 모든 걸 내가 껴안아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갖는 반대급부는 뭐냐면 슬픔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두려움, 분노, 슬픔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바로 통증하고 관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많은 동물에서 보세요. 네. 어미하고 예. 새끼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동물종은 영장류밖에 없습니다. 저 포유동물. 네. 근데 물론 소도 벌죠. 네. 포유동물 이제 해서 영장류는 항상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흉내내기. 예.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인지가 5개라 그랬잖아요. 네. 진짜 그 인지 시스템 맞아요. 인지 시스템이 자, 뭐라 그랬어요? 자, 빨리 해보세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상, 예, 경고, 보상, 보상, 셀프, 자, 네네네. 그 다음 모방, 거울, 모방, 그 다음에 사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방이잖아요. 예. 모방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내가 옛날에 모아놨던 자료인데 보세요. 갓난 애한테 혓바닥을 쳐 내니까 척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하품할 때 따라하죠. 그대로.
근데 요걸 엘리베이터에서 갓난 애들 보면 한번 해보세요. 다 됩니다. 입 벌리면 되고 찡그리면 같이 찡그려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찡그려요. 예. 야. 그래서 이 얼굴을 마주하는 이게 이까지 온 겁니다. 이 두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마주하면서 네. 바로 어마어마한 교감을 하는 교감에서 자기 일생을 기탁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또 그 모방하면서 이게 모방이 본능적인 거고 아예 뇌 속에 모방의 기능이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질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비교. 그러면서 뭐 포모 현상 이런 것도 누구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그런 집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이게 없을 때 시기, 질투심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 속에 그게 있기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어떤 밸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남보다 돋보여야 되잖아요. 예.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죠. 그래서 중국사를 조금 보면 저 흉노족들이나 유목민족하고 교역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견마교역이라 그래요. 유목민족들은 말을 팔고 중국에서는 비단을 팔았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데 왜 그 비단이 유목사회에 필요했을까요? 바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차이. 인류가 어떤 문화적 패턴의 문화적 이 드라이브 포스는 밸류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를 하향 평준화한 게 공산주의고 상향 평준화한 게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잘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양명하 육상산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은 가난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의 불평등을 불편합니다. 다 가난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망하는 길이죠. 그럼 공산주의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원시 시대 때도 불만이 없었고. 근데 자본주의는 왜 자본주의가 위대하냐면 상향 평균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더 잘 사는 것 쪽으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좀 더 부자 되면 나는 그 중간 단계 부자만 돼도 보통 공산주의 잘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 차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차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 이건 이제 조금 브레인 하는 사람들 다 흔히 보는 건데 이 두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 뭐 차이가 없잖아요. 네네네. 별 차이가 없죠. 진짜 그럴까요? 에이? 이 모양을 뒤집어 놨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눈도 그렇구나. 하나는 완전 찡그린 얼굴이잖아요. 이건 미인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름답고,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돌려. 뒤집어 놔서 보면. 뒤집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이. 자, 그러면, 왜 우리 이 두 사진을 보면 적각 차이를 모를까? 뭐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건 왜 이럴까요? 근데 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일으킬까요? 바로 우리 인간 브레인을 보는 거는 눈동자, 입술, 손가락. 그 다음 눈동자, 입술 어디 있어요? 얼굴. 얼굴 표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눈과 입술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상태 금방 파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라든지. 얼굴, 특히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얼굴에 굉장히 특화됐다 보시면 돼요. 오늘 평생 얼굴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평생 타인의 표정 속에 삽니다. 타인의 표정 속에서 산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인간은 평생 타인의 표정 속에 삽니다.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여기서 이쪽이 명하네.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움직임이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 명하죠. 까만 다시 움직이잖아요. 참 믿기 어려운. 계속 쳐다보면. 쳐다보면서. 그 하얀 점 안에 까만 점이 생기고 이게 막 움직여가면서 여 생기 저 생긴다 막 그러죠. 느껴져요? 네네네. 이거 실제 동영상이 아닙니다. 정지 화면인데 우리 브레인이 시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브레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고정시켜 놓으면 이게 고정시킨 영상이 있는데 고정시키면 가운데 한 점이 굉장히 유난히 많이 움직이죠. 네네. 보이죠? 유난하다는 게 느껴지죠. 특별하죠. 동글동글. 근데 이게 정지하면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움직임에 굉장히 특화됐다는 걸 보여줄게요. 자, 읽어보세요. 네. 자, 수천 명의 군중 속에서 공연을 왔는데 예. 친구가 떨어졌어. 친구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수천 명 속에서. 어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 손을 막 흔들죠. 흔들죠. 예, 멀리서 볼 수 있게. 왜 우리는 잃어버린 애를 찾을 때 손을 흔들까요? 나 보이게 하려고, 예. 빨리 찾게 하려고. 예, 핵심은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디텍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가운데서 유독 동그랗게 그렇죠. 돌고 있는 저 점을 더 예. 빨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움직임을 또 보는 게 보시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 요거부터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사진 같이 입니다. 잠시만요. 저게 지금 원래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보다 요걸 보여줄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놀랍죠? 자, 요 동영상을 내가 제기했는데. 자, 이게 움직이는 고양이가 아닌데, 그림이 있죠, 고양이? 그렇네요. 근데 이 슬릿을 예. 하니까 움직임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도 속어 넘어가죠. 이 동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고양이도 같은 우리 포유동물로서 같이 속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네요. 반응을 하죠. 네. 모든 동물이 움직이는 것도 반응합니다. 근데 움직이는 거는 뭐죠? 다 알다시피 브레인의 착각이죠. 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정지 영상을 1초에 20번 이상 보면 영화가 되죠.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데 고양이조차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브레인 과학적으로 우리 브레인에는 시각적 움직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것도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스크립 했는 건데 예. 그때 이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어요. 예. 근데 내가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네네네. 이걸 내가 너무 놀래갖고 이걸 내가 기사를 스크랩 했는데 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맞은 사람이 예. 시력이 0.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시력이 0.1이에요? 예. 이것도 무슨 다른 게임도 아니고 양궁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렌즈나 안경을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예. 라고 되어 있네요. 0.1인데 안경도 안 쓰고 양궁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요? 예. 여기 있네요.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내과학적으로 놀래갖고 전 내과학적으로 놀라운 거는 스크랩 해놓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이게 굉장히 브레인에 그래서 이건 어떤 데는 체감군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정보들이.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보면 시력이 0.1. 그래서 내가 파란색 했잖아. 실제 시력은 0.43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양궁 시합이나 연습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뭐냐? 당구장표. 양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하는 시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흔히 뭐라죠? 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야, 느낌을 한다는 거예요. 최종 병기 활에 나오는 영화 대사 같네요. 예. 이게 무슨 영화나 소설에 나오면 내가 스크립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직접 인터뷰를 했고 실하니까네 있는데 자, 이게 그러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느낌을 알아야 돼, 느낌. 예. 그래서 이 브레인이 여기서 브레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면 느낌은 이 사람 경우는 훈련을 했잖아요. 양궁 선수 되려면 적어도 20, 30년 얼마나 훈련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리적인 이런 시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동네 게임도 아니고 올림픽 양궁에 금메달 받은 사람이 시력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야? 네. 감각. 예, 감각.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감각 훈련이에요. 네. 감각 훈련. 이거 이제 뒤에 설명되는데 감각 운동 훈련이 나중에는 비감독 훈련이 된다 그랬죠. 네. 이 비감독 훈련, 이건 이제 처음에 슈퍼바이저 훈련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위대한 능력은 느낌입니다. 위대한 능력은 느낌이다. 감각이다. 예. 그래서 감각 훈련을 집요하게 하면 그 감각 피질이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 감각 피질이 늘어나면 다양한 감각을 통합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각하고 청각하고 촉각의 영역이 연합 영역이 계속 확산되면서 오버랩되면서 시각도 아니고 청각도 아니고 촉각도 아닌 그 무엇이 성화돼서 출현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랭귀지, 언어라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커먼 오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침이 막 고이죠. 네. 노란 오렌지 색깔이 느껴지죠. 네. 그러면 노란 오렌지는 시각이죠. 예. 시커먼 거는 미각이죠. 네. 그 다음에 오렌지의 시커먼 냄새, 네. 시각, 후각, 촉각. 우리 언어는 다 합쳐진 겁니다. 네. 언어는 공감각입니다. 네.